네, 오늘 이렇게 가천대학교 와가지고 또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니까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다시 한번 일자리 문제, 취업 문제 이야기 많이 들었고 특히 문과 계열 학생들 이야기할 때 직업에 대한 고민들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안철수 우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사실상의 조언 또는 본인의 경험담을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단일화하면 안철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셨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의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철수 대표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3년 전에 상대방으로서 겪어본 경험이기 때문에 대충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또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또 해주신 측면이 있어서 뭐 그 선의를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께서 언제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상의 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야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 단일화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님이 조언을 하셨냐 물었더니 네. 박 후보님께 직접 물어보신 게 낫다고. 방법론단보다는 경험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단일화를 그때 추진하셨던 경험 그리고 추진 안 했던 경험이 둘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미건조하게 좀 그 경험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당연히 안철수 의원 당신께서는 또 그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도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는 걸 보였고 그래서 뭐 저는 그거야말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아마 저희를 또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본인은 조언을 다 했고 선택은 후보님만 남았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번 조언을 듣고 이전에 가졌던 단일화 생각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완전히 맞상대방 입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에 대한 관점적인 정도가 좀 차이 나는 그 경험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안철수 의원이 뭐 조언해 준 것에 더해서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특단의 방법 그것 대표에서 그 특단의 방법에 좀 작품 더 쓰시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저희 개혁신당은 꾸준히 대선에 이기는 방법론만 저희는 뭐 당권 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저희는 대선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온 정당이고 그래서 그거는 유권자들께 공개적으로 이미 결국에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해가지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셨냐 그것에 반전의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안철수 의원님께는 딱히 뭘 듣고 제가 뭘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았고요. 유권자들에겐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결국에는 유권자분들이 서서히 입장전을 하셔야 된다. 저희 내부 조사나 이런 결과로는 좀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저희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의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은 지난 1차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세게 달아오는 상태라는 걸 저희가 내부조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응해서 기성세대 또 전통적 보수의 지지자 덩어리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반전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저희는 내리고 그런 이기는 전략에 저희는 주목하지 뭐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단일화니 이런 거에는 저희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도 저희 내부에서 전략회의를 하면서 수치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저희는 유권자들께서 빨리 표를 몰아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인요? 김용태 위원장 만나고 네.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어제 반농담 쪽 김용태 위원장이랑 저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자꾸 그럼 혼내준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또 우리 만나는 일상은 통상적인 대화를 했고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로는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그래서 아닌데 이랬습니다. 예. 이게 진짜 따옴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까 예, 안철수 의원이 중에 예. 제가 아까 이제 정치론을 통배지만 당에 오시면 잘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 의원님께 했다고 했는데 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근데 뭐 그거야 뭐 안철수 의원님이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지만은 뭐 저도 사실 누차 얘기한 것처럼 대선 경로에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님과 정치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기술진흥에 있어가지고는 언제든지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서로가 속한 당이 다르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들으면서도 뭐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단일화 안 하신다는 얘기는 한 100번은 더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다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뭐 사실 저희는 이 단일화 논의가 반복되는 것 때문에 사실 표심의 집결에 상당한 장애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 선거에 의미 있는 행동 아닐 거고 저희가 이게 자꾸 이제 정치 과정에 대해 가지고 대중들이 약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게 뭐 돈이 자꾸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 지불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단일화를 할 것이라느니 아니면은 뭐 이준석이가 뭐 한 자리 받고 할 거라느니 이런 가설이나 동기 자체가 저희는 다 그냥 부정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실제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준석을 포섭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제가 탈당해서 창당하기 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창당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제가 정치하면서 한 번도 이끌리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의 그 포인트일 겁니다. 마지막 네. 저는 여론조사 수치가 지금 2030 위주로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대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판단한 결과로는 내부 조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로는 2030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의 맞상대를 가정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로 이준석에게 우위가 있다라는 그런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준석 중심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022년 대통령 선거보다 젊은 세대에서 더 강한 결집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데이터를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고 실제로 지난 토론 이후에 60대 이상에서도 특히 60대 여성 중심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선거할 때 데이터 보고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는 감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께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 오늘부터 그 흐름이 가속화되면은 아마 2차 TV 토론이 끝날 때쯤에는 완연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이 정체되어 있는 선거에서 한번 파란을 일으켜보자라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오늘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관람한 사실이 좀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탈당한 분이라 본 게 없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평생을 수사검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마 수사하시는 분들이 이 수사 대상에게 항상 고지하는 것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편하게 하신 말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항상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고지를 할 텐데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도 네. 만남 추천하시다고 하는데 만날 의향 있으신가요? 제가 뭐 김문수 후보를 지난번에 서울시 행사에서 만나 뵙기도 했고, 뭐 김문수 후보를 만나는 것은 지금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날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뭐 김문수 후보께서 뭐 기사로 이렇게 통상적인 발언하시는 것들은 많이 보고 있지만 그게 뭐 저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후보님 저 봉화마을 가십니까? 이번 주에? 아직까지 최종 판단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선거 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뭐 그건 끝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관천대를 방문하신 배경을 두고 네.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네. 그 관천대를 비하한 논란을 겨냥한 것이나 해석이 나오는데 이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천대 학생들과 앉아가 식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멘트가 여러분 아주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훌륭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본인이 석사 학위를 받은 그런 모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비하적인 표현을 하였던 것이 그런데 그게 과거에 뭐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시절에 언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는 않은 편인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분열적인 어휘를 사용하거나 비하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대해서 이찌기니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슈화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의 가벼운 언행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아마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가천대학교 학생분들이 다 훌륭한 학생으로 보이고 특히 가천대학교 저희가 고속도로 타고 오면 항상 옆에서 오늘도 제가 첫 질문이 저기 저 멋진 건물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저도 항상 꼭 와보고 싶었고 관심만 학교인데 오늘 정말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에 감탄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가천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더해가지고 오늘 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기자 질문이라서 이거는. 네. 잠깐만 안 들리는데. 같이 먹자 하면서. 오늘 저도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공계 일자리가 좀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제가 또 많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공계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일자리일수록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의 연구소나 아니면 생산시설로 가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주저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어느 학교를 가든지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공계 이제 연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지방에 이제 회사로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약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취업 고민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 풀어내야 되고요. 창업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천대학교는 오늘 들어보니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소위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접근성이 좀 안 좋은 자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로를 좀 넓혀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화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도 미리 뭐 많이 고민해왔고 저희 과방위에서도 많이 논의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정책에 또 담아내고 또 많이 공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